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 4년 만에 이혼을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은 저와 많은 부분들이 비슷했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배려 받는 것도 싫었고, 여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것도 싫었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제게 늘 깨어있는 사람이라며 멋있다고 칭찬을 해주곤 했죠. 연애 때 데이트를 할 때면 데이트 비용을 남편이 내기도 하는가 하면 제가 내는 날도 있었고, 남편이 데려다 주는 날이 있으면 제가 데려다 주는 날도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서 각자 헤어지기도 했었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여자만 배려받아야 하고 챙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과 성향입니다. 사람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자기야,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데 혹시 자기는 얼마나 모았어? 우선 나는 1억 모아놨고 부모님이 좀 보태주신다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왜? 무슨 문제 있어? 아니, 내가 지금 내 자산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게 맞나 체크해 보는 거지. 나는 한 7천 모았고 부모님이 5천 정도 보태어 주실 것 같아. 그렇구나. 그 정도면 결혼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자긴 깨어있는 사람이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우리 결혼할 때 반반 결혼하자. 나도 자기도 경제적 능력 비슷하고 사회생활은 자기가 더 오래 했으니 나보다 연봉이 좀 더 높긴 하지만 아무튼 내가 가진 1억 3천으로는 집 구하기는 어림도 없을 것 같으니 우리 반반 결혼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도 오빠한테 부담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 반반 결혼 괜찮은 것 같아. 대신 난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도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아. 그건 얘기했으니 알지? 아이, 그럼 땡큐지. 아, 솔직히 요즘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살아? 결혼을 해도 집안일은 공동으로 분담을 해. 오빠가 바쁘면 내가 더 하고, 내가 바쁘다고 오빠가 더 하고 하지 말고 딱 정해서 하자. 주변에 보니까 그런 식으로 미루다가 서로 이해 못 해준다고 싸우고 시끄럽더라고. 당근이지. 나는 당신의 그런 마인드가 좋다니까. 우리는 상견례를 하기 전에 결혼에 대해 어느 정도의 우리들만의 가이드라인을 맞추었습니다. 상견례를 하고 날을 잡고 결혼을 하려는데 우리의 의견과 다르게 시댁 쪽에서 삐까덕하더라고요. 결혼식을 남편의 본가가 있는 인천에서 하자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사실 우리가 알아본 쪽은 서울이었습니다. 양가가 서울에서 1시간 정도의 거리이고 둘 다 직장이 서울인 만큼 중간인 서울이 가장 낫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시댁 쪽 말로는 결혼은 원래 남자 쪽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양가가 하는 결혼인데 한쪽만 편한 지역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이유인 즉 시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는데 교회 분들이 많이 오시기에 시댁 쪽 동네 근처에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냥 액션만 취할 겸 한번 가보기나 하자고 제안을 해 갔는데 어머님은 말씀해 주신 시댁 근처 식장들이 너무 별로더라고요. 90년대 웨딩홀 같은 외관에 내부도 너무 허름했고 단독 건물도 아니라 다른 점포들도 있었고 주차장은 터무니없이 작아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공용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하는 곳이더라고요. 남편도 보자마자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왜 이런 곳에서 하라고 한 거냐며 어머니께 물으니 글쎄 교회 지인분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교회 교인들의 결혼식, 돌잔치, 칠순잔치 등으로 근근히 운영하는 곳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 일은 그냥 에피소드로 지나가기로 했고 결혼식은 우리가 알아보았던 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무던했습니다. 결혼 전에 서로 약속했던 부분들을 서로가 잘 지켜내면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지내었거든요. 빨래는 네가, 화장실 청소는 내가, 쓰레기는 네가, 밥은 함께 어쩌고 했지만 사실 살면서 그게 되나요? 제가 일찍 퇴근하면 빨래를 돌리기도 했고 제가 샤워를 하다가 물곰팡이라도 발견하면 그거 지우는 김에 화장실 청소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빨래를 못 개고 잠이 들면 남편이 빨래를 개기도 하고 나름 평온하고 고요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신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 아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건 남편도 알아요. 그래서 연애 때 노키즈존 찾아다니고 할 정도로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내 아이는 또 다르더라고요. 물론 임신과 출산, 육아라는 것에 막연히 겁도 났지만 막상 초음파를 통해 내 아이를 만나고 반짝임을 띠는 심장 소리를 듣고 있자니 벅찰 정도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했습니다. 내가 출산휴가랑 휴직해서 6개월을 쓸게. 오빠 회사는 육아휴직 돼? 육아휴직? 아, 그걸 내가 왜? 외계인 요즘 남자들도 많이 쓰던데. 우리 회사에도 쓰는 사람들 있더라고. 우리는 별로 없어. 남자가 어떻게 육아휴직을 써? 정부에서 현실은 모르고 탁상 행정으로 만든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쓰기 힘들어. 내가 6개월, 오빠가 6개월 쓰고 애기 어린이집 보낼까 했는데 나도 육아휴직을 오래 쓰기엔 내 커리어 때문에 좀 걸리는 게 있거든. 그래도 애는 엄마가 돌봐야지. 오빠, 그런 말이 어딨어. 애는 엄마가 우리가 부모인데 나만 같이 키우는 거야. 그렇게 단정 짓지 마. 나도 승진이 걸려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줘. 내가 직장을 다니는 건 분명 나만을 위한 건 분명 아니잖아.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적당한 시기에 복직을 해야 해. 야, 너는 모성애도 없어? 결혼할 때 반반하자고 했다고 집안일 하나까지 다 따져가면서 반반씩 나누더니 이제는 육아도 반반하자 뭐 이런 거야? 남편의 회사는 육아휴직이 어려운 조직이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애도 너반 나반 키우자 이런 건 아니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1년의 공백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같이 나누었으면 하긴 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매일 밤 아이 때문에 잠을 설쳐서 힘들었지만 꼬물거리는 그 손이, 젖병을 쪽쪽 빠는 그 입이 얼마나 이쁘게요. 사랑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이가 주는 행복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이더라고요. 계속되는 휴직 기간 동안 집에서 혼자 아이의 케어를 도맡아 케어하느라 녹초가 되었는데 남편은 육아에는 거의 신경도 안 쓰고 그저 빨래는 남편이, 정리는 제가, 밥은 반반, 설거지는 제가, 쓰레기는 남편이. 그런 상황들은 주말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주말에 잠투정하는 아이를 재우러 방에 들어가면서 남편에게 빨래가 다 마르면 정리 좀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한참의 씨름 끝에 아이가 잠들어서 고양이 걸음으로 살금살금 방을 빠져나오는데 건조기에서 빨래가 다 건져되었다며 알림이 울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소파에 막 앉으려는데 남편이 제 앞에 빨래를 툭 던지며 빨래 정리는 자기가 라고 하면서 게임을 하러 들어가더라고요. 육아에는 저는 신경도 안 쓰면서 집안일을 좀 도와달라고 할 때면 반반을 외치며 외면을 하는 남편이 야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치해졌습니다. 3일간 출장을 다녀온 남편이 출장 기간 동안 입은 옷을 가지고 세탁실로 가더니 이게 다 뭐야? 빨래 한 번도 안 돌린 거야? 빨래는 오빠가 하는 거잖아. 야, 너 진짜? 집에서 애 보면서 빨래도 못 돌려? 세제 넣고 버튼 하나 누르는 게 그렇게 어려워? 빨래하고 나서 건조기에 넣으면 건조도 다 해주는데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경제활동 나만 하잖아. 내가 밖에서 돈 벌면 최소한 집안일은 네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배려해서 예전처럼 내가 맡은 건 평소에 내가 다 하는데 와 이건 아니지. 그럼 육아는 왜 안 해? 왜? 주말에 애 한 번을 안 보고 피곤하다 힘들다고 해? 집안일도 자기 할 것만 골라서 하고 왜 그래? 내가 일 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우리 아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오빠 힘들게 출장 다녀와서 힘들어? 힘든데 집안일 쌓여 있어서 하기 싫지. 나 애기 재운다고 아기띠하고 한 번 앉지도 못하고 애 재우고 나왔더니 나한테 빨래 던지면서 정리하라고 하지 않았어? 나는 밥도 못 먹고 쩔쩔맸는데 밥은 내가 할 수 있는 설거지는 네가 해 하면서 자기 일 하지 않았어? 그래놓고 내가 빨리 3일간 쌓아놓은 게 그게 힘들었어? 세탁기가 해주잖아. 솔직히 다 네 옷, 애 옷 아니야? 여기에 내 옷은 없어. 오늘 가져온 게 다라고. 우리 아이 옷이야. 당신 와이프 옷이고. 네가 힘들 땐 상황이 되는 사람이 하자고 하고 내가 힘들 땐 무조건 정한 대로 반반해야 하니?
진짜 웃긴다. 완전 웃겨. 출산 우울증인지 남편의 말이 참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결혼은 여자한테 손해라고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서로 옹졸했다며 화해를 하긴 했습니다. 서로 이해하기로 했고 우리가 둘이 아니고 우리 아이까지 해서 셋인 이상 서로 도울 수 있는 건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자고 했어요. 사실 나는 당신이 내가 처음에 결혼할 때 반반 하자고 했다고 빨래는 내가 정리하는 건 자기가 밥하는 사람은 밥하고 안 한 사람은 설거지하는 것으로 정해지는 게 싫었어. 그냥 다 같이 하는 거지. 결혼할 때 반반 공평하게 부담하자고 했다고 모든 걸 반반하자고 하는 당신이 좀 야속하긴 했어. 옹졸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자고 한 건 아니었어. 내가 성격이 조금 계획적이고 규칙적인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였는데. 알았어. 이후 나름 평온한 시간을 지내다 보니 어느덧 복직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건딱지에 낯까지 가리는 딸을 두고 출근하기가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막상 일과 육아를 병행해보니 정말 쉽지 않더군요. 더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급히 회사에 연락해서 급하게 반차든 연차든 닥치는 대로 써야 했어요. 아이의 소풍이나 참여 수업이 있을 때도 휴가를 써야 했고요.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준비하는데 밤에 아이가 열이 나는 거예요. 오빠, 아이가 열이 나. 어떡하지? 우선은 집에 있는 해열제 먹이고 내일 아침에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할 것 같아. 그러게, 너무 자주 아픈 거 아니야? 어린이집 보내니까 아무래도 옮아 오는 것 같아. 에휴, 내일 병원에 데리고 갔다 와. 그런데 나 내일 프로젝트 발표가 있어. 내가 담당이라 내가 발표해야 해. 미안한데 자기가 좀 데리고 가줘. 안 돼. 지금 나보고 팀장님한테 전화해서 애 아파서 병원에 들렸다 출근할게요. 뭐 이러라고? 아휴, 말도 안 돼.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당신 회사에 말 잘해봐. 회사에서 이해해주지 않겠어? 애가 아프다는데. 오빠, 지금까지 항상 내가 했잖아.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2달을 준비했어. 지금 애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건 내가 할 말인데? 당신은 아이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바쁜 일이 있어서 말을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애 병원 데리고 갔다 온다고 말하기에 체면이 좀 그래서 말 안 하겠다, 못하겠다 그러는 거잖아. 그날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긁으며 싸웠습니다. 남편은 모성애도 없냐, 어떻게 사람이 감정이라는 것도 없냐, 남편에 대한 배려가 없냐라면서 날선 비난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아픈데 일이 먼저겠어요? 100번도 1000번도 아이가 먼저입니다. 저 말고 남편도 있으니 남편에게 케어를 부탁한 것이지, 만약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던 상황이라면 당연히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을 우선했을 거예요. 저만 우리 아이의 부모 아니잖아요. 아빠가 있으니 아이의 병원 방문을 일이 있는 내가 아닌 남편 먹고 가라고 이야기한 건데 자신의 체면 때문에 못 간다, 직접 데리고 병원에 가지 않는 제게 모성애가 없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새 아이 열을 내리느라 쪽잠을 자면서 시간에 맞춰 해열제를 먹이고 몸을 닦아주고 하는데 남편은 거실에서 쿨쿨 코를 골면서 자더라고요. 나 일 그만둘게. 모든 게 엉망이야. 아이도 내 일도. 당신 말대로 모성? 그게 더 높더라. 나 아이 케어할래. 너 지금 나 협박하냐? 아니, 한 달에 2번 애한테 생기는 이벤트로 일을 그만둔다고? 그때 내가 그래서 그런 거지? 너 이러면 결혼할 때 약속 위반이야. 우리 평생 맞벌이 하기로 한 거 잊었어? 애 낳았다고 다른 여자들처럼 집에 들어앉아 있겠다 이거야? 진짜 깨인 척은 있는 대로 하더니 진짜 실망이다. 정말 말이 안 통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반 결혼하자고 해서 모든 거 공평하게 하자고 약속해 결혼해놓고 어느 하나 지킬 건 없습니다. 제게 모성애가 없다고 해서 아이를 돌보겠다고 하니 평생 같이 돈 벌기로 하지 않았냐고 하네요. 아이 아플 때 병원 한번 안 데리고 가는 당신은 그럼 부성애가 없는 거야? 왜 뭐든 당신 기준에서 뭐든지 해석을 하는 거야? 아이같이 케어하기는 싫고 돈은 혼자 벌기 싫고? 나 버거워. 힘들어. 더는 못하겠어. 네가 완벽주의자라서 그래. 하나는 포기할 수 있어야지.
너 회사에도 다 네가 한다고 나서지? 얼른 승진하고 건수 올리려고. 좀 놔. 적당히 하라고. 애 엄마가. 대충대충 해도 월급 나오잖아. 그리고 우리 팀에서 대리 보니까 애 좀 아프면 약 챙겨서 어린이집에 보내더라. 선생님이 약 먹이고 체크해준대. 해열제 먹여서 어린이집 보내면 되잖아. 융통성이 없어. 야, 너 진짜 답이 없다.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냥 너 생각하고 싶은 대로 너 편할 대로 살아. 더는 너랑 못 살겠어. 헤어져. 이혼해. 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니, 그 새끼는 끝까지 우리의 이혼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저의 이상한 성격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협의 이혼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운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남편과 함께 생활을 하며 키울 때보다 지금이 더 편하네요. 어차피 육아는 혼자 하다시피 했었기에 남편만 제게서 빠져주니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아이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못난 엄마 아빠를 만나서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되는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사랑 주면서 키울 겁니다. 앞으로 맞서야 할 세상이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제 딸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지금보다도 더 단단해지기 위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